70년대 연장 군사 독재라는 점에서 70년대 연장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새로운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변화들이 나타났고 특히 그 저항 세력이 굉장히 조직화되면서 내내 지배 권력과 저항 세력 간의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전 사회 전 곳곳에서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0년대 이후 90년대 정도 그 시기를 민주주의 이행기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더군다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한 원죄를 안고 출발했어요. 당연히 정당성이 취약했고 이런 정당성을 취약한 정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전사회적인 대한 폭력적 통제, 특히 언론에 대한 폭력적인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론구조 재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일간지들, 또 경제지, 지방통신들 기본 언론 소유구조가 전방적으로 재편됩니다. 당시 보안사령부 지하실에 사무실을 만들어갖고 각 언론사 사장들 한 명씩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준비해놓은 각서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불려가서 이 TBC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와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 삼성이 소유하고 있던 TBC가 지금의 KBS 2채널이 되고요. MBC도 강제로 주식을 빼앗아서 KBS가 소유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 KBS하고 MBC가 같은 회사였던 거예요. 소유 구조다. 그러면서 맨날 시청률 경쟁하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쏘는 짓을 계속했었죠. 나중에 이제 이걸 KBS가 소유한 지분을 민주화위원회에 꺼내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가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MBC도 현재 공영방송입니다. 흔히 MBC를 인간방송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MBC도 공영방송입니다. KBS처럼. 그리고 당시 그 잡지들을 대량 등록 취소합니다. 그래서 70년대의 지식인들,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잡지들이 다 폐간이 강제로 됐고요. 또 그와 함께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범람했던 성인용 잡지들, 주간지들, 대표적으로 당시에 제일 말하자면 센 게 그 방면으로 국제 주간 부산, 부산의 두 신문사가 내는 주간지가 제일 셌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고속버스 같은 걸 타면 항상 그런 걸 이제 사가지고 주간 국제 같은 거 사가지고 여기 있는 사진들을 열심히 보면서 당시엔 또 고속버스에는 안내양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늘씬한 안내양들의 뒷모습을 훔쳐보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잡지들이 다 이때 폐간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정치적인 이유로 폐간한 게 아니라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 퇴폐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구색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서울은 폐간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건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었어요. 잡지였습니다. 썬데이 서울은 서울신문사가 발행했던 거고 서울신문사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물량주의, 화려한 볼거리, 엄청난 스펙타클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벤트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권력의 취약성을 정당화하는 이런 용도로 문화가 이용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유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1980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5월 피해 그 기억이 채 2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에서 전 세계 미인들이 모여서 수영복 심사를 받는 그런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렸다. 그때 그 미인대회가 열리는 장소를 이제 누가 학생운동 조직이 폭파한다. 뭐 이런 또 소문이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1981년에는 국풍 81이라는 거대한 대규모 행사를 당시 권력에 실세했던 허문도가 최근에 얼마 전에 죽었죠? 나서서 만들었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의 공연, 탈춤 공연, 연극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권력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행사였어요. 그래서 각 대학의 당시 이제 학생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탈춤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출연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학생들이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탈반 출신 대학생 중에 군대 간 애들이 있어요. 현역 군인들. 얘네들을 끌어다가 공연을 시킨 것 같다. 군인들은 까라면 까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들이 생겨서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그런 관계들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우리가 전 세계적인 올림픽 게임, 아시안 게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곳곳에 질서라는 도어가 붙었고, 그리고 이때 영어 교육 열풍이 이때부터 불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온갖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전두환, 이순자를 주인공으로 한 온갖 구전 스토리들이 많이 돌았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 둘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 누가 뭘 시키고 옆에서 미투 그러니까 전두환이 미쓰리 그랬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 돌았던. 그래서 돌아와서 영어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쪽팔려서 그런 얘기들이 돌았죠. 이때 컬러 텔레비전이 처음 실시가 됩니다. 1980 바로 5공화국의 이 흑백 텔레비전이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면 구사 정권의 컬러 텔레비전은 전두환 정권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근데 왜 이때 컬러 텔레비전이 시작이 됐느냐? 이미 우리나라는 컬러 텔레비전은 그 전부터 생산하고 있었고요. 전부 수출하고 있었어요. 삼성, 금성 기억나세요? 금성? 네. 거기서 이미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호무역 이제 분위기가 나오면서 수출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흑백 텔레비전이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70년대 말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 텔레비전이 다 들어가요. 흑백 텔레비전도 안 팔리고 컬러 텔레비전 수출부터 막히니까 이 대가전업체들의 이익을 시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컬러 텔레비전이 이때 전격 실시됩니다. 그러면서 컬러 텔레비전 국내 판매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기가 말하자면 이 독점 자본, 재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재벌 구조가 한국 사회에 깊숙하게 이제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정치 경제에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가시화되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도 이제 주로 재벌들이 광고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가 또 한 이때 시작이 됩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스이름, 그 이후에 농구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82년 프로야구 출범하는 날 전두환이가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이 국풍 81, 당시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야시장 말하자면 얘기가 된 거죠. 여기서 공연도 하고 이때 저 대학생 노래 경연대회에서 이때 여기서 상 받고 데뷔한 친구가 이용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테. 이때 이 미스 유니버스테에 관련해서 별도 에피소드들이 많이 났습니다. 당시 좀 또라이 같은 한국 남자가 미스 프랑스를 쫓아다녀가지고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까지 쫓아가니까 결혼합니다. 대단한. 그리고 몇 달 만에 이혼합니다. 이혼 나가지고. 이름이 뭐 유리마든가 뭐 그런 사람은 또라이 같은 사람 하나 있었어요. 이 당시 전두환 정권의 문화정책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단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했지만 섹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봐주는 이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되게 방관해줬지만 정치적 비판은 철저하게 억압하는 이런 정책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독점 대기업의 이익에 대한 노골적인 배려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향락 문화가 이때 산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 경제가 이제 80년대에 급성장합니다. 당시 3조 호황 그래가지고 뭐 환율 엔화 그런 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 수출 엄청나게 잘 됐어요. 이때 엄청나게 빨리 하는데 성장하는데 이 한국 경제의 핵심은 이게 이제 급속도로 빨리 이제 경제성 60년대부터 하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방식의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혈연지연 학연을 찾아서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내고 그러는 방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접대를 주로 어디세요? 강남 그 무슨 룸살롱 이런 데가 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접대 경제 속에서 이제 그쪽 유흥 산업이 확 성장하기도 하고 상락 산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 80년대에 이런 이제 향락 산업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당시 불법 비디오, 에로 영화, 그다음에 강남의 유흥 산업입니다. 에마 부인 같은 게 83년에 등장했고요. 그러니까 검열이 정치 쪽으로만 가고 이쪽은 완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에마 부인 같은 건데 에마 부인 잠깐 스틸을 지금 보면 정말 싱겁기 짝이 없죠.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런 거 짐작하시겠죠. 재밌는 건 이 에마 부인의 제목은 말맞자 말 타는 걸 좋아하는 부인이었어요. 에마 부인이. 근데 그게 이제 검열에 걸립니다. 위설적이라는 이유로 말을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바뀐 거예요. 요거 보셔요. 요거 대마초 할 때 맞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좋아하는 부인이 대마초를 좋아하는 부인으로 바뀐 거죠. 어우동 이런 영화들이 이때 인기를 끌었습니다.